안녕하세요. 확률과 통계 오나래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확률과 통계 마지막 단원이죠. 6단원 모평균의 추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1쪽입니다. 자, 모평균의 추정이다. 뭐지? 모평균이 뭐였냐면 전체 집단, 그러니까 모집단의 평균이 모평균이었잖아요. 예를 들면 한 반 전체의 수학 성적이 평균이 모평균인 거야, 그쵸? 근데 그것을 추정한대요. 추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쉬운 말로 하면 추측이 됩니다. 모평균이 쉽게 말하면 모평균이 얼마인지를 추측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어. 근데 어떤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인가 볼게요. 우리가 한 학급에 30명의 학생이 있다고 칠게요. 거기서 선생님이 5명을 뽑아가지고 5명을 구해서 평균을 구했더니 확률 통계의 평균을 구했더니 계속 비슷한 얘기죠. 지난 시간이랑 5명만 가지고 평균을 구했더니 걔네가 한 60점 정도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요? 그럼 이 5명의 평균이 60점인 거니까 요것을 바탕으로 전체 30명의 평균은 어느 정도일지를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요? 그게 모평균의 추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5명을 또 이제 뽑아가지고 관찰을 해봤더니 예를 들면 지구과학 성적이 평균이 한 55점 이렇게 나온 거예요. 5점이 아니라 5명. 이걸 바탕으로 5명의 평균이 55점이니까 전체 학생들 전체 평균은 어느 정도 될까? 이것을 추측하는 것이 모평균의 추정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필요한 것, 중요한 거. 표본의 평균이 필요해요. 우리가 하나의 표본을 뽑습니다. 얘는 되는 대로 우리가 여러 개를 다 뽑는 것이야. 될 수 있는 한 많은 표본을 뽑는 게 아니고요. 딱 하나의 표본을 추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본의 평균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바탕으로 그러면 모평균은 어느 정도일까를 추측을 해내시는 거예요. 공식이 보시면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공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 공식이 나오는 이유 모양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이유는 그러니까 유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사실에서 이제 비롯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들을 한다. 자, 표본이 주어지고 그 표본의 평균이 주어집니다. 얘를 바탕으로 모평균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추측을 하는 과정이 우리 모평균의 추정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자, 다음 장 넘어와서 122쪽 보시면 가운데 새로운 용어가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신뢰도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건데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이제 이 쉬운 말로 표현하면 우리 알고 있는 단어로 표현하시면은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확률이 돼요. 확률이 된다.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이 그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구간이 돼요. 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든 0.5부터 3까지든 여하튼 어떤 구간이 주어져요. 여기 보시면은 확률 위에 되게 지저분한 식이지만 여하튼 P가 앞에 붙은 걸로 봐서는 확률을 구한 거죠.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확률을 구해보자. 그랬더니 그 확률이 0.95가 됐다. 그럼 얘가 이 용어로 이제 설명을 해보면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라는 거예요. 누가? 요 안에 있는 아이들이. 자, 구해놓은 확률은 신뢰도가 되는 거고요. 이 확률이 이렇게 나오도록 신뢰도가 이렇게 나오도록 괄호 안에 표현된 구간이 신뢰 구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짝꿍이 되는 거지. 괜찮으시겠어요? 아직 자세한 설명은 안 드렸으니까 이해가 100%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여하튼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다. 뭘 나타내는 것이다? 확률을 나타내는 것이다. 자, 신뢰도라고 하는 것을 확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얘가 이제 이름을 봤을 때에는 굉장히 뭔가 믿음이 가고 정확한 어떤 수치를 표현하는 단어인 것처럼 보이지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야 우리 구간을 잡아보자. 어떤 구간을 잡을 거냐면 이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올 것이라고 추측되는 구간을 잡아보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 구간을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 구간을 이렇게 잡았다. 한 40에서부터 60 사이에 우리 반 전체의 평균, 모평균이 들어올 확률이 얼마 정도 되지? 이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괜찮으세요? 얘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 선생님 구간이 40에서 60 사이 한 90% 정도 확률로 나타내면 0.9죠. 요 정도 모평균이 여기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90% 정도 그럴 것 같아요. 라고 하게 되면 이 90%가 신뢰도가 되는 거고요. 40부터 60 사이의 구간이 신뢰 구간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90%좀 적은 것 같은데 100% 나는 이 안에 들어오도록 만들고 싶어 하시면은 좀 엉뚱하긴 하지만 구간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빵점부터 100점까지로 잡으시면 100% 되겠죠. 당연히 이 안에 들어옵니다. 점수가 100점을 넘어가지 않고 마이너스가 아니라면 이 안에 모평균이 들어오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거든요. 0점부터 100점 사이 하게 되면 100%가 돼. 그래요? 확률을 나타내는 거야. 이게 신뢰도가 100%,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신뢰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확률이 곧 신뢰도다. 네. 그러면 100%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0부터 100까지 너무 불확실한 얘기잖아요. 너무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100%라고 하는 신뢰도가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좋은 게 아니야. 너무 구간이 넓어서 100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신뢰도를 확률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그냥 좋겠다. 그 안에 들어올 확률이 한 90% 정도라고, 95% 정도라고, 99% 정도라고 하는 확률로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모평균의 신뢰 구간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아직 설명 안 드린 내용이에요.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 건데요. 자, 신뢰도 확률이 95% 뭐냐면 이게 0.95 정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정확한 건 아니고 이 정도. 신뢰도 99% 확률로 따지면 0.99 정도 된다고 하는 거야. 그때 신뢰 구간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다. 이거 보여드리고 가려고.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신뢰 구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신뢰도와 신뢰 구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확률 구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런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결국은 거기에서 얘네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한번 해볼게요. 모집단이 있습니다. 모집단의 평균이 m이고요.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어요. 괜찮죠? 여기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는 거야. 그럼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로 이렇게 모양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뽑아놓은 표본들의 표본 평균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돼요. 그리고 문제가 나오게 되겠죠. 확률을 구하여라. x바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이 안에 들어있을 확률을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 제일 먼저 표준화를 했었지. 알파에서도 평균을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고 그쵸? x바에서도 평균을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고 여기도 베타에서도 평균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고 좀 지저분한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계산한 결과가 얘들아 예를 들어서 계산한 결과가 2부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만약에 나왔다고 치는 거예요. 괜찮아요?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가운데 0이 있고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0.477에다가 곱하기 2 해야 되네. 0.9544가 나오겠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 거잖아요.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라면 0.3413 두 개네. 0.6826이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거라고요. 그쵸? 그러면 이번 시간 내용으로 내려와서 한번 넘어와서 생각해보자. 확률이 0.6826이라는 얘기는 퍼센테이지로 바꾸면 이거 68.26이거든요. 신뢰도가 얼마라는 거야? 68.26%라는 거예요. 또는 0.9544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신뢰도가 얼마냐면은 95.4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신뢰도가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요 구간들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의 구간이나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의 구간이 바로 얘네들의 신뢰 구간이 된다라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들 중에서 표준화시킨 요 구간이 신뢰 구간이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어낸 확률이 신뢰도가 되는 거다. 네, 용어만 조금 바꿨을 뿐이에요. 그러면 한 가지 이제 의문이 생겨요. 선생님 뭔지 알겠어요. 얘가 신뢰도고 얘가 신뢰 구간인 건 알겠는데요, 선생님. 그러니까 이제 9500이 만들어주게 하는 요런 값들을 찾으면 그것이 이제 95%의 신뢰 구간이 나오게 해주는 아이들인 거고 9900, 6816이 아니라 9900 이러면 99%잖아요. 그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알파, 베타를 찾으면 그게 이제 99%인 신뢰 구간이 되는 거고 그런데 선생님이 보여준 이 구간은 굉장히 깔끔한데 얘는 이거 뭐냔 말이야. 너무 충격적이잖아. 이 비주얼이요. 근데 얘가 결국은 얘야. 얘가 결국은 얘예요. 왜 그런지 여기 옆에다가 다시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지금 이 상황은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상황은 모평균이랑 표준편차 주어지고요. 이게 뭐야? 표본의 크기 주어지고요. 그럼 우리가 요 숫자들을 찾아가지고 여기다 딱 대입해서 확률을 구하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연습 문제 풀 때도 어려워했던 유형 중에 하나가 확률이 주어지고 이쪽이나 이쪽 또는 이쪽에 있는 정보들을 추측해 나가는 거 좀 어려워하셨잖아요. 이번 단원도 약간 그런 거야. 95%의 신뢰도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확률이 0.95가 나오게 하는 그런 아이들을 찾아달라는 얘기야. 그게 조금 어렵고요. 또 하나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단원명이 모평균의 추정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정보가 이거야 이거. 이게 주어지지 않아요. 이 M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M이 주어지지 않아. 그래서 M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 구간을 적당히 변형을 해가지고 요 구간의 가운데에 모평균이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돼. 우리가 왜냐면 얘를 추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모평균이 들어갈 수 있는 양쪽 끝 구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다. 괜찮을까요? 모평균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얘를 추정을 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이 구간을 조금 변형을 시켜서요. 여기 지금 Z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M이 들어가도록 살짝 변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구간 같은 모양이 된단 말이죠. 자, 이제 M이 들어가는 구간 찾을 준비되셨어요? 자, 한번 해보자. 해볼게요. 이 구간을 가지고 와서 해보겠습니다. 자, 물론 자 보세요. 0.3413이랑 짝꿍인 게 1인 거 이제 아세요. 그쵸? 0.4772랑 짝꿍인 게 2라는 것도 알아. 따라서 0.9544랑 짝꿍인 게 마이너스 2부터 2, 0.6826과 짝꿍인 것이 마이너스 1부터 1. 요거는 우리에게 친숙한 숫자예요. 그런데 이번 단원에서는 이렇게 이제 이 신뢰도가 확률이 너무 다 제각각이면 문제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95%에 해당하는 신뢰도와 99%에 해당하는 신뢰도만 구하도록 문제를 출제해요. 근데 너무 다행인 것은 95%에 해당하는 이게 뭐야? 0.3413에 해당하는 게 1이었잖아요. 0.47 얼마, 그러니까 0.95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짝꿍이 요거야 얘들아. 요거 기억하시고요. 0.99에 해당하는 게 2.5, 요거예요 요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요 식을 교과서에 나온 이런 수치들을 이용해서 요 식을 나타내 보시면 요렇게 쓰실 수가 있어요. 자, 해볼게요. 95%인 거 한번 해볼게. 확률을 구할 거야. 마이너스 1.96부터 1.96 사이에 해당하는 요 확률이 0.95인 거야. 이렇게 바꿔도 괜찮죠?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나 2부터 마이너스 2까지로 해도 괜찮은데 요거를 나중에 숫자들을 이제 대입해서 바꿔야 되니까 아예 폼을 요런 형식으로 바꿨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숫자들로.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0.6826 이렇게 해서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바꿔가지고 한번 풀어봤어요. 자, 결국은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이 요 안에 들어가는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요 구간을 빼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 안쪽을 조금 변형을 주면
이렇게 x바에서 m을 빼고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눈 값이 됩니다. 요거는 쓸 필요가 없겠다, 그쵸? 한 번 더 볼게요. 가운데에다가 m을 남기고 싶어요, 그치? m을 남기고 싶어. 요런 형태를 지금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양수인데 이 앞쪽에 이제 마이너스 있는 게 좀 거슬린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모든 변에다가 모든 항에다가 다 마이너스를 곱해보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돼가지고 이쪽으로 마이너스 곱하니까 부등호 방향 바뀌겠죠. 루트 n분의 시그마 m-x바 보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곱하니까 1.96 이쪽으로 옵니다. 됐네. 다 됐죠? 여기 있는 얘네들을 곱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다 곱해주시고 x바를 모든 항에 다 더하시면 이런 형태 나올 것 같아요. 보셨어요? 자, 한 번 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m-x바 이쪽도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를 모든 변에다 다 이제 더하게 되면은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가운데 모평균 m이 있고요. 이렇게 된다. 루트 n분의 시그마 됐지? 이런 형태가 될 거라는 거야. 아, 그렇구나. 신뢰도 95%, 확률이 95%가 나오게 만들어주는 구간에서 구간을 가지고 모평균으로 주인공을 바꿔서 구간을 좀 변형을 시켰더니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 이게 만약에 99% 되잖아요. 0.99 되잖니? 그러면 1.96 대신에 2.58이 나와요. 2.58 나온다. 이렇게. 또 하나. x반은 문제에 보통 주어지고요. 1.96이나 2.58도 문제 어딘가에 있어요. 교과서에는 거의 다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문제에 나와 있다. 표준 편차도 당연히 교과서에 나와 있고 문제에 나와 있고요. 표본의 크기가 얼마인지도 나와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대입을 해가지고 계산하셔서 구간의 모양만 잘 찾으시면 돼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뿐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정도 저희가 이제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세요. 자, 지금 이 부분 볼게요. 모집단인데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그 모집단의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루트 n으로 나누어서 이 부분을 지금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 봐라. 나중에 이제 질문 되게 많이 하세요. n이 충분히 크면 아우 이런 말 제일 싫어. 모 표준 편차 시그마 대신 표본 표준 편차의 값을 사용해도 되나? 이런 말이 이제 나오게 돼요. 문제를 읽다 보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얼마다 이런 말 대신에 표본의 표준 편차가 얼마다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 있거든요. 표본의 표준 편차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셀렉한 그 추출해 놓은 표본의 표준 편차 있잖아요. 그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표본이 꽤 크면은 그것을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여기에다가 대입하셔가지고 문제를 풀면 된대요. 얘는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야. 표본의 표준 편차가 얼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다 하더라도 표본의 표준 편차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여기 시그마 자리에다 그것을 넣어라. 그래서 그게 주어졌을 때 그게 뭔가 헷갈리지 마시고 표준 편차가 주어지면 무조건 여기에다 넣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n이 충분히 큰지 따져봐야 되지 않나요? 이걸 따져야 될 정도의 난이도는 고등학교 과정에는 나오지가 않는다. 그래서 실내 구간에 대한 문제가 떴는데 표준 편차가 그 안에 들어있다. 그럼 대부분 이 시그마 자리에 들어갈 수치구나 생각하고 푸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구간 자체를 구하는 문제도 있지만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도 종종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한번 봐봐. 구간의 길이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왜 이래? 구간의 길이다. 펜이 안 먹네요. 구간의 길이 보통 길이를 L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봐봐.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3까지야. 구간의 길이 얼마죠? 4가 되죠. 어떻게 구해? 3에서 마이너스 1을 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간의 길이를 구하여라 하면은 이쪽에서 이쪽을 빼시면 되는데
여기 공통이니까 지워지고요. 얘도 공통이지. 부호가 다를 뿐. 그리고 구간의 길이를 구해라 하게 되면 2 곱하기 1.96 또는 2.58 되겠죠.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라는 거. 한 시간에 다 해치워야 돼가지고 내용을 막 쏟아내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넌 또 왜? 자,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확률이다.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확률이 그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요 괄호 안의 구간이다. 다만 가운데 Z를요 좀 변형을 시켜서 M이 주인공이 되도록 뽑아놓은 것이 신뢰 구간이 된다. 이 시그마라고 하는 것은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들어가는 자리지만 표본의 표준 편차가 주어져도 여기다 넣을 수 있다. 넣어야만 한다. 마지막으로 신뢰 구간을 직접 찾는 것도 종종 나오지만 구간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도 간혹 나온다. 라는 것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사진으로 찍듯이 이것을 이미지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넘어가가지고 문제 푸는 거 어떻게 하는지 연습을 좀 해볼게요. 바로 있다. 문제 1번. 표준 편차가 5인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웬만한 정보 다 주어져요. 모집단의 표준 편차, 이게 시그마죠. 크기가 100인 표본을 추출했다. 표본의 평균이 80이다. 99%의 신뢰 구간을 추정하라. 이렇게 돼요. 그럼 신뢰 구간의 모양을 한 번 더 살펴볼게요. 모평균이 가운데 있어요. 얘를 추정하는 거기 때문에 모평균이 가운데 들어간다. 그리고 주어진 표본 평균을 이용해가지고 표본 평균을 중심으로 간격을 벌리는 거죠. 얼만큼 벌리느냐?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여기도 벌려야죠. 똑같이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그리고 이게 지금 80이에요. 됐니? 계산하시면은 이게 2분의 1이니까 12.9가 되나요? 1.29가 되겠지? 1.29 빼면 돼. 1.29 여기도 당연히 요거 계산하시면 1.29 돼요.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신뢰 구간의 길이는 81.29 이쪽은 78.71 이렇게 되네요. 신뢰도 99%인 신뢰 구간을 구한다. 요 모양만 기억하시면 될 거라는 거예요. 요 모양만 기억하고 대입하시면 짠 하고 구하실 수 있어요. 하나 더. 이번에는 95%인 신뢰 구간 구하래요. 어느 경마대에 출전하는 경주마의 속력이 표준 편차가 4, n이 49. 추출한 49마리의 평균 속력이 70. 신뢰도 95%. 됐어요? 거의 모든 정보가 다 나왔다. 가운데 m이 있을 것이고 x바에서 더한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도 70 똑같죠? 70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49. 7이죠. 루트 씌우면 1.96을 7로 나누면 0.28이 되나요? 7, 8에 56. 거기다 4를 곱해야 되네. 4, 8에 32, 4, 2, 8. 1.12가 되는 거야. 요게 이제 계산하면 1.12가 된대요. 따라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은 71.12. 이쪽이 68.88. 이렇게 되나 봐요. 괜찮겠지? 자, 요게 문제다. 요거 한번 볼게요.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 연비가 64대 이미 추출, N. 평균, 이미 추출한 표본의 평균이 12. 그런데 그 표본의 표준 편차가 사란 말이에요. 표본의 표준 편차. 이거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아니지. 64대 64대를 추출해가지고 그 안에서 표본의 표준 편차를 구해봤더니 4인 거야. 그렇지만 얘를 뭐처럼 생각해라?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 것처럼 생각해라. 표본이 충분히 크기 때문에 표본의 표준 편차나 모집단의 표준 편차나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 그거예요. 요게 지금 핵심이네요. 이 문제의 핵심이 된다. 여기 옆에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의 건전지 수명 정규 분포를 따른다. 표본의 크기가 100개고요. 표본의 평균이 30이에요. 표본의 표준 편차가 5지만 이것을 그냥 시그마인 것처럼 생각해라. 그리고 신뢰 구간을 구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래쪽에도 마찬가지죠. 캐릭터를 평가한 소비자가 n이 400. 400명에 대한 표본의 평균이 65. 표본의 표준 편차가 10이야. 신뢰 구간을 구하여라. 이 지금 요 몇 페이지죠? 123페이지, 124페이지에 있는 문제에 중심이 돼야 되겠다. 이게 사실은 얘들아, 학교 오면 다시 한번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모평균을 추정한다는 거는 모평균을 아는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 얘기하려고 그렇습니다. 표본의 표준 편차를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이번 단원의 이름이 모평균의 추정이잖아요. 모평균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지, 그치? 모르니까 추정을 하는 거잖아. 모평균을 모른다라는 거는 모집단의 정확한 정보를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예요. 평균도 모르는데 그 나머지 분포나 뭐 자료 뭐 조사 이런 걸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다 조사하기 어려우니까 표본을 추출해서 그 표본을 관찰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모집단의 정보를 추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위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보시면 뭐까지 줬냐면 우리한테 모집단의 표준 편차, 어느 경마대에 출전하는 경주마, 전체 경주마의 표준 편차가 4라고 준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준다라는 것은 모평균을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알고 있어요. 평균을 알아야 평균으로부터 이탈한 자료들의 분포를 알아서 표준 편차를 구할 거 아니야.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4라고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 우리한테 모평균을 추정하라. 이거는 사기예요. 명백한 사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모집단의 평균을 몰라서 추정하는 주제에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4라는 걸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사실 이 123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모순이 없지만 실제 상황으로 이제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보다 정확한 구간의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수학자들이 처음에 출발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모집단이 왜냐하면 우리가 정확한 확률을 구하는 요 상황, 이번 시간 말고 이 전 상황 있잖아요. 이 전 시간에 배웠던 이 확률 구하는 정확한 상황 속에서는 이게 주어져 있었잖아요. 이걸 바탕으로 신뢰도, 그러니까 확률을 정의하고 신뢰도를 정의하고 신뢰 구간을 정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요? 이 상황을 바탕으로, 이런 상황을 바탕으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구간의 모양을 만들었어. 이걸 모르면 구간의 모양을 잡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일단은 만들어 놨어. 그리고 이 구간의 모양을 바탕으로 신뢰 구간을 이런 식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모양을 잡아놨어.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평균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준 편차도 당연히 모르는 상황인 거야. 나중에 이걸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표본을 좀 크게 줘서 표본의 표준 편차를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 것처럼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 그렇게 해서 현재에는 얘가 이제 내용으로 이제 크게 들어가고 옆에 조그맣게 이게 붙는 거죠. 사용해도 된다라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용을 하면 돼. 다만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처음엔 이렇게 출발을 했지. 정확한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출발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평균도 모르는데 모표준 편차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표본의 표준 편차를 모집단의 표준 편차인 것처럼 쓰자. 그렇게 해도 된다고 수학자들이 수많은 이런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쓰면 된다. 신뢰 구간이나 신뢰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문제에 주어져 있는 표준 편차가 그냥 시그마 자리에 들어가면 되더라고요. 제가 20년 정도 문제를 풀어봤더니 그렇게 하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125쪽에 있는 문제를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제가 이 다음 동영상으로 풀이 동영상 올려드릴게요. 오늘은 내용이 길어서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